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좀 실내여서 소리가 약간 울리는데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집을 인수인계 받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앞에 세입자 선생님이 좀 뜻밖의 좀 좋은 일이 있어서 좀 나갈 일이 생기셨는데, 그러니까 만기가 안 끝났는데 좀 승진해서 발령이 나셨는데 좀 좋은 지역이라서 거기 집을 사시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여기 이 보증금을 좀 일찍 빼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요새 전세가 안 나가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워낙 좀 저랑 사이도 좋고 좀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고 워낙 좋은 일이 있으시고, 제가 또 알아보니까 제가 좀 활용 가능한 대출이 있어서 대출을 일으켜서 전세금을 내드리고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 지금 뭐 전세금이 엄청 상승해 있고 잘 나가는 시기면 좋아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쨌건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뭐 제 채널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축하드리고 좋은 일입니다. 원래 만기를 안 채우고 세입자분이 나가면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내고 나가는 게 약간 통상 관례인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또 지금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시즌인 걸 아니까 그렇게 못 하겠고, 제가 요새 느끼는 건데 이제 항상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좋고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잖아요. 저는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의자가 있으면 다리가 4개잖아요. 그럼 4개가 있으면 임대인도 있고 임차인도 있고 은행도 있고 뭐 세금, 국가도 있죠. 국가, 은행, 임대, 임차인이 있으면 이 4개가 다 있어야지 의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자기 역할이 있고 다 필요한 걸 얻을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자유거래 시장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임대 3법이 통과된 다음부터 임차인분들 중에서 그냥 앞뒤 다 자르고 다짜고짜 법 얘기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알고 하시는 건지 모르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이렇게 딱딱하게 정리해가지고 뭐 통지합니다. 난 몇 월 며칠 통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본인의 어떤 이번에 새로 부여된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임대인분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그게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통지를 안 하셔도 권리는 똑같이 권리거든요. 근데 임대인분들 입장에선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정권 때 임차인분들은 임대인분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고 어떤 대접을 받았고 어떤 공포를 느꼈는지 모르시는 게 형사처벌 조항까지 있어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여러분 정말로 막 여러분 돈을 뜯어먹은 게 아니라 그냥 임대 사업을 뭔가 조항을 잘못 지키고 잘 못하면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조항에. 그 정도로 거의 반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에 임차인분이 법적으로 접근을 한다. 나한테 어떻게든 간에. 그러면 당연히 이분이랑 계속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기 싫고 가능하면 좀 이렇게 다른 분이랑 계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에 여쭤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이랑 달라요. 예전에는 뭐 집을 지저분하게 쓰시는 분이라거나 아니면 집을 잘 안 보여주시는 분이라거나 아니면 뭔가 물건을 망가뜨리는 이제 약간 좀, 저도 이제 그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집에 강아지들이나 애기들이 있어서 뭐가 딱 들어오면 문이 부셔져 있다거나 이런 분들을 두려워했다면, 지금 임대인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세입자분들은 법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법 좋아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임대인분들도 법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한국 법은 임대인을 위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소송 붙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 세팅 값이 임차인 편이에요. 그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싸움이 붙으면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많은 판례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싸움만 늘어난 것 같아요. 어쨌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 정비는 할 건데 지금 새 전세가 안 나가요 지금. 그래서 요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건데, 물어보세요. 얼음공장님 전세가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로 물어보시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세입자분이 나갈 때 여기가 전세가 잘 안 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한 4-5군데 물어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옆에 단지, 옆에 단지, 이 단지 다 통틀어가지고 다 물어보세요. 전세 나가냐고. 그럼 전세 매물이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 매물이 10개가 있었는데 2주 전에 10개가 있었는데 지금도 10개다. 그럼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 이거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매물이 늘어난다. 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월세 계약은 좀 된다. 그럼 월세는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많다 보니까 비교를 통하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팁은 뭐예요?
뻔한 소리지만 여러분 이거 안 지키는 분들 많아요.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뻔히 안 나갈 걸 알고도 세입자분 맞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면 전 대출 활용이 가능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지금 전세가 안 나간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 잘못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사전에 파악을 충분히 안 해봤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부동산 많을수록 줄어요. 더 more the better예요. 다다익선. 많은 부동산을 통해서 지금 전세가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을 하세요. 제발 그놈의 네이버로 하지 마시고요.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나 계약을 그러니까 이게 이 동네에 전세가 많으면 세입자분들의 태도가 달라요. 엄청 비교하세요. 집 상태 또 깎아달라고도 하시고 태도가 달라요. 전셋집이 없을 때는 사장님이랑 얘기하고 딱 와서 급한 마음에 빨리 계약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강서구 가양동에 전셋집 하나 보려고 줄 서 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수급의 힘이에요. 근데 거꾸로 수급 중에 공급이 더 많으면 세입자분들이 많이 골라요. 그게 원래 시장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파악을 미리미리 많이 하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는 미리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사장님이 잘못 알려줬구나. 아니면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거. 그때는 전세가 나갔는데 지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닥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어떤 분들이 어떤 비결을 알려주는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을 전달해 드릴게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수급이잖아요. 손님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손님 없어서 힘드셨죠. 물론 손님이 없는 게 아니라 손님을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 방법이 있어요? 방법 없죠. 세입자가 없으면 방법이 없고요. 매도를 하고 싶은데 매수자가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가장 현실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의 조언이라고 전 자부해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다 보면 손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저는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는 분은 손해가 날 수 있다. 손해가 나는 게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받아들인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을 하는데 손실이 났어요. 주식을 하고 있는데 손실이 나니까 막 어떡하지 내 인생 끝났어 이러면 그분이 나중에 돈을 벌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손실이 나든 이득이 나든 그 리듬을 잘 지키고 오래 지킨 분들 중에 제 주변에 부자분들이 나온 거거든요. 주식에서는. 저는 못 따라해요. 부동산은요 여러분 아파트가 잘 팔릴 때도 있고 안 팔릴 때도 있고요. 전세입자분들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집이 안 팔리거나 전세가 안 나갈 때 너무 당황하시면 안 돼요. 물론 큰일 났죠. 만약에 돈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는 건데 그게 바로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대로 집을 팔고 싶으면 팔리고 전세를 놓으면 전세가 나가고 이럴 거란 상상을 제발 버리세요. 그래서 한꺼번에 무리해서 여러 개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한꺼번에 엉키면 특히 같은 단지에 또는 같은 지역에 하면 같이 엉키거든요. 그러면 경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세요. 이게 부동산의 본 모습이에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리스크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내려간 대로 팔리잖아요. 여긴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안 팔려요. 그리고 때로는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면 전세가 안 나가요. 그래서 지금 저처럼 지금은 안 나가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저는 사전에 대비를 했죠.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안 봤더라도 여러 가지 대출을 미리미리 알아보라고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어쨌건 간에 미리 알아보는 게 최선이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일단 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막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이 영웅당처럼 막 여기 이 도시 전체에 뿌리고 돌리면 부동산 사장님이 어디서 사람 하나 데리고 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있긴 있어요. 가능합니다. 뭐 피터판에 올려라, 인터넷에 올려라, 직거래를 해라, 아니면 뭐 깔세라도 받아라, 여기 있는 도시에 다 뿌려라. 이건 가능해요. 나쁜 방법은 아닌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이미 좋은 방법이 아닌 게 엄청 힘들어요. 확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전세가 다시 나갈지 안 나갈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장님이 지금 전세가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정작 지금 안 나가면은 이 전세가 왜 안 나가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안 나갈까? 인근에 공급이 있나? 아니면 갑자기 전세 매물이 많이 나왔나? 이런 걸 파악하신 다음에 이게 해결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버틸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충당을 해내셔야 돼요. 뻔한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세나 매도가 안 되기 시작하면 방법은 없어요. 그 다음 시장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두고요. 일단 제가 뭐 중간중간에 들러서 좀 점검을 하고 저희 직원 선생님이나 그러면서
저는 좀 기다리게 좀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전세나 월세가 충분히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참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고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천하의 고수도 주식할 때 마이너스 구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수익이 나겠어요? 정상 분산 투자하신 분이면 수익이 나겠어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빠졌는데 20, 30%가 똑같아요. 부동산도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최대한 대비하고 잘 안 되면 그걸 버틸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경험이 쌓이겠죠. 잘못하면은 진짜 망해요. 그래서 그럼 알아주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요새 안 팔립니다. 전세가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리시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시세 올랐죠? 여러분 5억에 샀는데 10억 됐죠? 여러분 나 덕분에 5억 벌었죠? 이게 거짓말이죠. 10억에 팔 수 있어요? 못 팔잖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매도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전세입자도 구해야지 그게 나간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네이버나 사람들이 신문에서 얘기하는 숫자에 속지 마시고, 거래량이 적으니까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미리 파악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나중에 이런 순간이 오더라도 시행착오를 덜 겪을 거니까, 시장에 나가서 지금 어떤 거래가 잘 되는지 어떤 거래가 안 되는지, 혹시 내가 전세를 새로 놓을 수 있는 건지, 매도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건지, 저 시세가 진짜인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확인하셔야만 하는 시장이 이미 다가왔어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 나온 김에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